해병대 상륙공격 헬리콥터 사업은 2000년대 초부터 언급되었으나 예산 문제로 오랫동안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2017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2018년 1월 대한민국 해병대는 중기 계획으로 공격 헬리콥터 대대를 창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019년 1월 14일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상륙공격 헬리콥터 사업 비용 분석을 입찰 공고했는데요. 국방기술품질원의 상륙공격 헬리콥터 사업 선행연구에 국내 업체 5곳에 정보를 제공했으며 기존 후보로는 벨의 AH-1G 바이퍼, 보잉 H-642 아파치 가디언, 타이 T-129, 시코르스키 S-70i, 카이 마리논의 무장탑 제형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입 예산은 1조 원 내로 책정될 수 있다고 하며 도입 규모는 상륙공격 헬리콥터 24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2021년 창설될 예정인 해병대 항공단은 2개의 상륙기동 헬리콥터 대대와 1개의 상륙공격 헬리콥터 대대로 구성되는 것으로 밝혔는데요. 해병대 상륙공격 헬기는 상륙기동 헬기와 함께 해병대 항공단을 구성하는 핵심 무기입니다. 해병대는 2018년 국산 기동 헬기 수리온을 개조한 상륙기동 헬기 마리논 전력하를 시작했는데요. 마리논 전력하는 해병대가 45년 만에 다시 날개를 단 상징적인 의미가 큰 일이었습니다. 내년 중 상륙기동 헬기들을 중심으로 해병대 항공단을 출범시키는 게 해병대의 목표인데요. 반면 상륙공격 헬기는 2020년대 중반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병대가 항공단 창설에 주력하는 것은 기존의 느린 상륙전과 상륙 돌격장갑차 등만으로는 현대전의 필수 요소인 신속한 입체적 상륙 작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병대 상륙공격 헬기 사업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군 당국이 해병대 상륙공격 헬기로 국산 마리논 기동 헬기에 무장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과연 옳은 방향인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가을 나온 국방기술품질원의 선행연구 결과 때문입니다. 기품원은 상륙공격 헬기 도입 시 해외 도입과 국내 개발 중 국내 개발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최초 도입 비용은 해외 도입이 국내 개발보다 싸지만 30여 년간의 총 수명 주기 비용을 고려하면 국내 개발이 1000에서 2000억 원가량 더 싸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마리논 무장형 개발에는 3천억 원 이상의 돈과 2-3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륙 공격 헬기 총 사업 예산은 개발비를 포함해 1조 4천에서 1조 5천억 원에 달할 전망인데요. 여기에다 마리논 무장형도 군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해 마리논 무장형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4년 전 안보경영연구원에 의뢰한 선행연구 결과와 정반대의 것이어서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안보경영연구원은 해외 도입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리온과 마리온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을 살리기 위해 방위사업청 등이 국내 항공산업 및 방산육성을 명분으로 국내 개발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기도 했고, 전직 카이스 내부가 현재 청와대 요직에 있어 기품원이 정치적인 고려를 해 이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내놨다는 정치적인 논란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또한 상륙 공격 헬기 논란은 청와대 청원까지 초래했는데요. 지난 4월 9일 해병대 공격 헬기 국산 수리온 무장 헬기 선정 재검토를 청원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고, 청원 인원은 계속 증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전에 꺼리튜브에서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후속편으로 상륙 공격 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병대 헬기를 운영 중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인데요. 군사무기는 다른 산업과 다르게 무기의 첨단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그 무기의 신뢰성과 안전성입니다. 현재 미 해병대가 운용 중인 AH-1G 바이퍼 공격 헬기는 대표적인 상륙 공격 헬기로 미 육군의 아파치 공격 헬기와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AH-1G 바이퍼는 미국 벨사가 개발한 쌍발 엔진 공격 헬리콥터입니다. 해병대용으로서 벨의 H-1W 슈퍼 코브라를 기초로 개발되었는데요. 바이퍼 또는 줄루 코브라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운영되는 아파치 계열 공격 헬기와 달리 AH-1G 공격 헬기는 해병대용으로 해상에서 주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때문에 미 해병대 공격 헬기들은 미 육군과는 다른 발전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해상작전에서 가장 큰 복병은 적이 발사한 총탄이 아니라 바다라는 더 무서운 자연 환경을 극복해야 합니다. 특히 바다의 해수와 염분은 헬기에게는 치명적인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방산 무기들은 특수 합금강을 사용하거나
미세한 전자장비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학금강은 염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염분으로 인한 구동계가 부식이 되거나 전자장비에 오작동이 발생하면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 못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 해병대의 공격 헬기는 헬기 동체의 해수에 견딜 수 있는 방수 및 피막 처리가 적용되었으며 엔진이나 전자장비도 염분을 이겨내기 위해 해상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밖에 안전을 위해 쌍발 엔진을 장착했는데요. 이러한 제작 과정 때문에 과거 미 해병대가 운영하던 코브라 공격 헬기를 베이스로 만든 바이퍼는 미 육군의 코브라와는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모델로 분류되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과거 미국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미국도 한국과 같은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기존의 헬기를 사용하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 해병대도 AH-1W 슈퍼코브라 공격 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아파치 공격 헬기를 개조해 해병대용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다르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좌절되었고 결국 기존 슈퍼코브라 공격 헬기를 기반으로 신형 공격 헬기를 만들게 됐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군사무기 선진국인 미 해병대가 운영하고 있는 현재 AH-1G 바이퍼 공격 헬기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AH-1G 공격 헬기는 3회짜리 신형 회전 날개와 개량형 엔진을 사용하고 각종 신형 항공 전자장비와 센서를 장착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AH-1G 공격 헬기는 기존의 슈퍼코브라에 비해 항속거리는 3배, 탑재 중량은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무장 장착 능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무려 16발의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AH-1G 공격 헬기에 장착된 AAQ-30 호크아이 목표 조준 장치는 현존하는 공격 헬기들의 조준 장치 중 가장 뛰어난 장비로 알려져 있는데요. 3세대 연령상 장비가 적용되어 다른 경쟁 공격 헬기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서 교전이 가능하며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또한 높은 해상도로 인해 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하 식별 문제와 오폭 등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이퍼 공격 헬기는 특이하게도 조종석과 사수석이 동일한 계기판을 사용하며 효율적인 무장 운영을 위해 게임기에 많이 쓰이는 컨트롤러가 달려 있습니다. 미 해병대는 이런 바이퍼를 110여 대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가운데 70여 대가 항시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파키스탄과 바레인이 AH-1G 공격 헬기를 도입하기로 했고 우리 해병대도 상륙 공격 헬기를 도입하려는 사업을 진행 중에 바이퍼도 후보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바이퍼 공격 헬기는 과거 육군의 대형 공격 헬기 사업인 AHX에 참여했지만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에 밀려 고배를 마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발상의 전환으로 해병대 공격 헬기로서 세계에서 가장 최고라 할 수 있는 독보적인 무기 체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미 해병대의 바이퍼는 현용 공격 헬기 중 유일하게 해상에서의 운영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기체이며 이 같은 해상 운영 적합성을 미국은 따로 규격을 두고 있는데요. 이를 마리나이제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해양 환경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온통 바다로 둘러싸여진 일본과 대만 육군의 공격 헬기들은 주로 자국의 해협 상공이나 해안선 근처 공역에 채공하면서 해안선에 침투한 적을 경멸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상 상공에서의 운용이 잦은 편인데 해상 운영 시에 높은 염분 침투로 인한 기체 손상이 심한 편이고 이로 인해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해상 공역에서 공기부양정 요격 임무와 서해 도서에 대한 항공 투사, 화력 지원과 경멸 임무 등 해상 상공에서 이루어지는 작전은 아무래도 이와 같은 임무들에 특화되어 있는 바이퍼 같은 헬기를 한국 해병대가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한국은 공격 헬기의 함상 운영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 해군은 강습 상륙함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강숙 상륙함을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함상 운영을 위해서는 항공기 자체가 해상 상공의 환경인 해풍과 해양 전선이나 수계 등으로 인한 바닷물의 온도 변화에 따라 비행 중 대기 밀도의 변화, 대기 중에 높은 염분 등에 적합하게 설계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함상 운영을 위한 인터페이스와 항법 체계 등을 갖추어야 하며 함상에서의 운영에 걸맞게 설계된 정비 체계, 군수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바이퍼는 미 해병대의 요구에 맞추어 설계되어 이와 같은 함상 운영을 위한 제반 요소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아파치와 차별화된 부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해상용으로 개발된 무기체계와 지상용으로 개발된 무기체계는 처음 시작선부터 다릅니다. 아무리 훌륭한 수륙 양용 무기를 하더라도 수상에서는 타무기를 압도할 성능을 내지 못하고 반대로 지상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현재의 무기체계입니다. 이런 양쪽 겸용의 기능을 갖는 무기는 단지 구색 맞추기식의 무기만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이 보이고 행보는 적을 압도하는 것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마리논을 개조한 상륙 공격 헬기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은 앞으로 4년여 동안 마리논을 개량하는 사업을 통해 한국형 상륙 공격 헬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군사 무기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